각서의 마지막 조항이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병실, 오빠가 내민 종이 위에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글자들을 보고 있었죠. 불과 한 달 전,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아버지의 농담에 웃음꽃을 피우곤 했죠. 그 따뜻함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지셨지만 정신만은 또렷하셨어요. 너희 둘은 내가 가진 전부다. 서로 의지해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서네요. 그날은 유난히 아버지의 호흡이 가빴어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우리 가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버지의 곁을 지켰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잠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아버지의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오빠가 조용히 제 어깨를 툭 하고 쳤어요. 무언가 다른 분위기였죠. 오빠는 제 손에 야른 서류철과 펜을 쥐어주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야? 형식적으로 정리해둬야 할 서류라고. 지쳐 보이는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서늘했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슬픔에 잠식되어 있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회사는 오빠의 것이었고 저는 단 한 번도 욕심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장을 넘겨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상속 지분 포기 각서. 믿을 수 없는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어요. 회사 지분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 마련하신 아파트, 예금, 시골의 작은 땅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으려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냥 사인만 해. 괜히 내 이름 섞이면 세금만 복잡해져.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아? 오빠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 순간 미동도 없으시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약하게 긁었어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모든 걸 듣고 계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못해. 지금 아버지가 저러고 계신데 어떻게 오빠랑 돈 얘기를 해. 저는 각서를 오빠의 가슴팍에 밀어넣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오빠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지만 의사가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지는 저희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했어요. 장례식 내내 오빠는 제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대신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죠. 너무 외로웠어요. 소희가 독하네. 아비 죽음 앞에서 재산 싸움을 순식간에 저는 아버지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의 앞길을 막는 탐욕스러운 동생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49제가 끝나자마자 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최후 통첩을 보내왔어요. 제가 냈던 아버지 병원비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잔인했어요. 분노에 앞서 처절한 슬픔이 밀려왔어요. 오빠가 회사 자금이라며 외면했던 그 돈이었는데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오빠가 아니라 오빠의 탐욕이구나 결심이 섰어요. 그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낡은 명함 한 장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법무사셨던 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박 법무사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오빠와 저 그리고 양측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오빠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라 확신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법무사님이 유언장을 읽어내려가자 모두의 예상이 뒤엎어졌어요. 회사 지분 60%는 장남 민준에게, 40%는 장녀 소희에게 상속한다. 오빠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단, 주요 경영 결정에 있어 소희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이 조항은 지분 매각 시에도 유효하다.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긴 조항이었죠. 오빠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두 자녀에게 똑같이 50%씩 분배한다. 오빠의 탐욕을 아버지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가 낭독되었어요. 민준아, 돈이 사람보다 앞서게 두진 마라. 소희의 고든 마음이 내게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모두를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저는 유언장에 따라 제 몫의 권리를 모두 받았지만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분기별 재무 보고를 받으며 아버지의 당부대로 브레이크가 되기로 했죠. 오빠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가끔 마주쳐도 어색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흐를 뿐이죠. 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과 지혜였으니까요. 오늘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약속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그리고 오빠를 지켜낼게요. 당신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